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한 장으로 정리 끝. 핵심 비교 정리 41번 숫자 5년 정리입니다. 5년, 3년 시험에 거의 출제됩니다. 1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5년간 시험 볼 수 없고요. 2번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나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똑같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은 주로 뭐가 있습니까? 시험 문제 유출한다든가 이런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그러나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죠.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요. 물론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보존해도 되고요. 단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그리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확인설명서는 5년인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인데 매수신청대리 규칙 예규에서 매수신청대리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그리고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처분대장 보존하라는 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인데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절대로 5년 넘을 수는 없고요. 5년 지정할 수 있고 연장할 수는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5년을 초과해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명신탁 위반 했을 때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물론 명신탁자뿐만 아니라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민사특별법에서는 이 벌칙이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벌칙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공제조합 관련 5년 이상 유경험자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조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죠. 개정된 내용이니까 다년생 식물 재배지 농지임대차 최단기 존속기간 5년입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나 또는 임차인이 비닐하우스나 작물재배사 등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최단기 존속기간 5년입니다.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농사 짓던 땅들이 보니까 인삼밭으로 많이 임대차 돼 있더라고요. 인삼은 6년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단기가 5년 이상입니다. 그 외에 다년생 식물이나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 빼고 나머지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농지는 3년이죠. 농지 최단기 임대차 존속기간 원칙 3년이고요.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가 원칙 2년입니다. 상가의 경우 최단기 존속기간 1년입니다. 민법임대차의 경우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모두 없습니다. 물론 농지도 최장기 존속기간은 없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경작농지 임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차 가능했는데 지금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임대차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5년 이상 유경험, 5년 이상 농사 지은 사람이죠. 지금 시골에 가면 뭐 60세면 거의 청년이죠. 청년 회장도 60세 넘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게 32회 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시도지사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화 X네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죠. 땅값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땅값은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뭐 집 지을 수 없는 것, 또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그만큼 땅값이 내려가겠죠. 이 행위 제한에 따라서 즉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돼야,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돼야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의 구룡마을, 강남의 일부 동, 목동 이런 서울의 일부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SK 하이닉스 부지, 그리고 세종시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허가구역은 지금 많이 없죠. 자, 어쨌든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넘는 기간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반드시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판교 같은 데가 개발하기 전에 허가구역이었었는데요. 3년 지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연장을 했죠. 연장은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5년 넘게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지정할 수 있죠. 재지정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처음 지정했을 때는 5년 후에 5년 후가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3번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지정 공고해야 되는 내용이 4가지가 있죠.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두 번째 허가구역의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지역, 그리고 허가구역의 지형도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에서 지형도 이거 중에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인데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오타가 나와가지고 이게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이 4가지를 공고해야 됩니다. 면제 대상, 허가 안 받아도 되는 토지 면적 있죠. 주거지역이면 60제곱미터 이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안 받죠. 미지정 지역도 60제곱미터 이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시도지사가 통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죠.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합니다. 왜 그러면 등기소장에게 통지할까요?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등기 신청이 되면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예를 들면 구룡마을에 대해서 왜 우리 마을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냐 이게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는 없고요.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왜 불허가를 했느냐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죠. 만약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기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개월 이내고요. 그 다음에 매수 청구 1개월 이내고요.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